유튜브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제 전공인 내진 설계에 대한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현대인들에게는 필수적인 지식이라고 할 수 있는 디지털 정보화 시대라는 개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정보화 시대라는 개념을 이해하려고 하면 먼저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저는 부산대학교 토목과를 졸업하고 한국전력에서 가기처 파견으로 1년간 해외 연수를 마치고 일본 동경대 건축공학과에서 석사 및 박사과정을 졸업한 이후로 현재는 국내의 내진설계 및 면진설계라는 건설 분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의 화두는 단연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입니다.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 중에서도 제1차 산업혁명은 스티븐슨이 발명한 전기기관차와 같은 기계화 혁명을 의미하고, 제2차 산업혁명은 전기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는 대량 생산의 혁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제3차 산업은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의 지식정보의 혁명을 말합니다. 드디어 2000년대부터 시작된 제4차 산업혁명은 알파고로 대변되는 AI와 같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와 같은 대량의 정보가 결합된 새로운 시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은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날로그는 연속된 선이고 디지털은 점으로 표현되는 것입니까? 디지털은 고급의 기술이고 아날로그는 과거의 기술입니까? 점과 선이라는 단순한 개념의 차이만으로는 결코 디지털 정보화 시대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이해는 디지털은 아날로그에 비해 정보의 왜곡과 현상이 없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디지털 정보화 시대의 의미가 가슴으로 전달됩니다. 그러면 정보의 왜곡과 현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인류의 발달 과정에서 왜곡화 현상이 줄어든 혁신적인 과정을 이해해야 비로소 디지털 정보 시대의 위대한 의미가 이해가 됩니다. 약 300만 년 전에 시작된 인류의 발달 과정을 살펴보면 정보의 왜곡과 현상이 줄어든 몇 번의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현재 디지털 혁명 이전의 첫 번째 혁명은 1400년대 구텐베르크에 의한 인쇄술의 발명입니다. 인쇄술은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아날로그의 대명사인 신문과 복사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문을 복사기로 반복하여 복사하면 점점 읽어보기 어려울 정도로 화질이 떨어집니다. 반면에 요즘의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사진의 파일은 아무리 많은 사람에게 전달하더라도 결코 화질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디지털의 경우는 신문과 달리 단계를 거치더라도 결코 정보가 왜곡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왜곡과 현상이 줄어드는 단계에서는 반드시 대량 전달이라는 부수적인 효과가 인류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성경의 보급을 위한 구텐베르크 인쇄술의 발명이 있기 전과 후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필사본으로 전달된 성경의 종류는 성경에 기술된 단어의 숫자보다 많았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부자가 천국으로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원어인 히브리어 언어에는 낙타와 동아줄은 스펠링이 한 개가 틀린 모양으로 동아줄이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이 어렵다고 해석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정보 왜곡과 현상이 줄어든 또 다른 혁명은 문자의 발명입니다. 문자가 있고 없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의 대화 또는 전화로 나눈 이야기는 다른 사람의 거침에 따라 오해가 생깁니다. 정보와의 왜곡과 현상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황하 문명과 같은 전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는 모두 문자의 발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문자의 발명 이전에 왜곡과 현상이 줄었던 혁명적인 사건은 바로 언어의 사용입니다. 아무리 아인슈타인과 같은 천재의 침반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언어가 없으면 지식이 결코 후대에 전달되지 않습니다.
이런 지식의 발달 과정은 숫자에 있어서 유성의 법칙과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2의 0성은 1, 2의 1성은 2, 2의 2성은 4, 2의 3성은 8과 같은 이진수의 숫자는 앞의 숫자를 다 합쳐도 현재의 숫자를 넘지 못하는 기하급수적인 성질이 있습니다. 즉 현재 인류의 문명은 과거의 인류가 출현한 이후로 지금까지 축적한 기술의 총화로 폭발한 위대한 단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이전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900년도 초반 조선시대, 고려시대, 삼국시대를 생각해 보면 서민들이 생활은 대동소이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밭에서 농사 짓고 나무를 밭하고 밥하고 하는 생활에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의 지식은 젊은 이보다 반드시 우수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들이 며느리들에게 큰 소리를 못 치는 시절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며느리들이 결코 모르는 시어머니들만 아는 된장 또는 김치 담그는 비법이 시어머니들의 건의를 유지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며느리들이 휴대폰으로 조금만 검색하면 시어머니를 능가하는 레시피를 금방 알아내요. 시어머니들의 무기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건의도 많이 상실되었습니다. 그러면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은 어디에서 출발하였을까요? 사람의 직립보행에 따라 손이 자유로워 도구를 만들기 시작한 것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만 가장 유력한 학설은 직립보행에 따른 구강구조의 발달로 언어를 구사하게 되어 후대로 정보가 전달이 가능해졌다는 학설명이 가장 유력한 학설입니다.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차이점은 왜곡과 현상이 줄어든 인류 발전의 과정으로 이해하니 디지털 정보화 시대의 의미가 새롭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정보 왜곡과 현상이 줄어드는 혁명의 단계에서는 반드시 대량 전달이라는 부수인 기능이 인류 발달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즉 정보 왜곡 현상이라는 의미를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인터넷이라는 정보의 대량 전달의 매체가 사회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미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BTS의 K-팝을 시작으로 넷플릭스에서도 유명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인구는 적지만 문자의 발명, 인쇄소의 발명, 인터넷 선진국처럼 인류 발전의 혁명적인 단계에서는 반드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재력이 있는 대단한 민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